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새로운 광주 교육을 이끈 지 1년을 맞았습니다. 혁신적 포용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광주 교육의 비전으로 삼았었는데 1년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 1년을 맞으셨습니다. 1년의 그 소회와 함께요.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네. 벌써 1년이 되어버렸네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그러한 1년인데 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초짜 교육감이다 보니까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네. 또 가야 할 길이 먼데 성과라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열렬히 또 응원해 주셔서 네.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한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아진 그런 그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네.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취임하면서 66개의 공약을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고요. 네. 이러한 공약이 얼만큼 실천됐는가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는 아마 굉장히 최우수한 전국에서 그래서 에세이 등급을 맞은 걸 보면 네. 각계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걸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국의 여러 많은 교육부가 발주하는 사업에도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네. 네. 우리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랄까, 온라인스쿨 사업이랄까, 또 이음학교 사업이랄까, 그 이외에 뭐 다양한 이런 사업들에 이렇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기존의 그런 예산보다 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네. 교육감님만의 또 이렇게 소신 있는 교육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우리 광주 교육에 어떻게 또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혁신적 포용교육을 내걸고 출발을 네. 했고 혁신적 포용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 교육 그리고 책임 교육, 공정 교육 그리고 이제 상생 교육,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5가지 이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양성 교육은 우리들의 학생들의 원하는 것들이 또 니드가 그 말하자면 필요가 누구나 다 다양하니까 그 학생들의 요구나 아니면 특기나 적성이나 재능에 맞춰서 결대로 이렇게 네. 아이들 교육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네. 진로 진학이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 학력 격차나 불평등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고 공정한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공정교육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이러한 미래교육 네. 그리고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상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교육 철학이라보다는 열심히 하고 싶은 저희들이 희망과 바람이 담겨 있는 네. 또 지역사회의 교육적인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어진 정책의 토대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정책들이 66개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정책들 가운데 조금 하나하나씩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교육 활성화 방안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하신 수업 활성화 정책은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무엇보다도 공교육 내시로 하는 얼만큼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고 네. 따라서 학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는 거고 네. 학생들은 충실하게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선생님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가 수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교육청의 또 고민이고 네. 그러한 수업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제1번으로 저희가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수업은 크게는 과학성과 예술성이라고 하는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통제해 가면서 그 변인을 가장 잘 통제했을 때 수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네. 하는 이러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수업의 예술성은 수업의 공동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예술이 기획과 연출과 관객과 시나리오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예술이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네. 수업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나 듣는 학생들이 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수업의 과학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업 성장 인증제나 네. 수업 발표대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수업의 예술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업 비평을 비롯해서 수업 이 동아리, 네. 수업 나눔, 수업 공동 연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수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의 측면보다는 또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잘 배워서 스스로의 어떤 이 성장과 이 발달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MZ세대들, 우리 학생들이 MZ세대들은 하고 싶은 걸 할 때 가장 몰입을 하고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어떻게 갖춰주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학습 결과가 시간의 함수다라고 했던 완전학습 이론보다는 네. 하고 싶은 걸 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이론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네. 과거에 고기를 잡아주던 것에서 물고기를 잡던 방법을 알려주던 것에서 저희는 이제 바다를 그리워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깨워주고 자발성과 자율성을 깨워주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 아침에 영교시나 아니면 야간 강제 자율학습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다. 네. 하고 싶을 때 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그러한 조건과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겠다. 네. 그와 관련된 시설과 환경을 철저히 구축해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더 잘 배우도록 하게 하는 것. 네. 이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즘 아이들 스터디 카페 자주 가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 이제 하나하나 또 시설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이 최근에 뭐 365 스터디 룸이라고 부르죠. 이것과 관련해서 뭐 BI 상표권에 대한 상표 출원 역시 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계획이신가요? 우리 MZ세대 우리 친구들은 그 하고 싶을 때 네. 제일 잘한다. 그리고 아무리 가치롭고 바람직한 거를 억지로 시킨 경우는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요. 네. 또 공부가 아닌 다른 쪽에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은 아이들도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저마다 타고난 특기와 적성과 능력을 어떻게 발달시켜 주는가가 결대로 그것도 네. 네.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느 방법이든 간에 억지로 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꽃을 보러 가라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꽃밭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아름다운 꽃밭을 갖고 놓으면 애들이 가지 마라 그래도 갑니다. 네. 365 스터디 카페 내지 365 스터디 룸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주자.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 카페에 있는 것이 훨씬 공부가 잘 돼요. 우리 시중에 우리 365가 아니라 그냥 스터디 네. 룸, 스터디 카페 대략 한 부모님들이 한 여기 아이들 보내면 15만 원 정도 듭니다. 네. 근데 이거 학교에다 주면 우리 시중에 있는 거기보다 더 좋은 시설 1인용, 2인용, 다인용 또 검색실, 인강 시청실, 토론실 그리고 여기는 보안 시설이 철저히 돼 있고 학생회가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스터디 카페를 가면 네. 아이들이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되는 자율성과 자발성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브랜드를 광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그냥 특허 출연을 하자. 네. 상표 등록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원을 지금 하게 되었죠. 네. 정확히는 이제 365 스터디 룸이라는 맞습니다. 이름이시죠. 네네. 예. 지난 3월 1일자로 이제 조직 교편을 통해서 또 진로 진학과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교육청도 이제 우리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도를 직접 하겠다라는 뜻인데 광주형 진로 진학 지도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책임 교육을 우리는 구현하겠다라고 네. 하는 목표 하에 흔히들 학부모님들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이 좀 어렵지 않느냐, 조금 더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요. 네. 그 이야기는 서울의 모 지역에 있는 정보나 그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 네. 이름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고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광주에도 서울 거기에 못지않은 일타 강사나 그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갖도록 학생이 갖도록 교사가 갖도록 학부모가 갖도록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1일자로 진로 진학과를 새롭게 만들었고 거기에서는 진학과 진로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앞으로의 진로를 거쳐갈 것인가에 대한 상담도 하고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네. 진학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학부모, 선생님, 네. 학생 이분들에게 최대한 최신의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네. 그리고 학교마다 진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말하자면 디렉터를 네. 한 분씩 다 양성해서 파견하고 우리 본청에도 최고의 정보를 가진 대입 진학관을 2명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진로 진학 박람회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네. 참여하는 과정에 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한 박람회도 거기에서 같은 자리에서 7월 15일, 네. 16일 이렇게 합니다. 오시면 이 진로 진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요즘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스마트 기기로 공부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스마트 기기 보급이나 또 미래 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광주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교단 선진화해서 전국적으로 최첨단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디지털 기반의 학습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이러한 그 디지털 기반의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고 이러한 주로 이제 4가지 점에 있어서 미래 교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생에게는 모두 다 노트북과 스마트 패드를 이렇게 네. 1인 1개를 지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실에는 이 소위 그 전자칠판을 만들어서 이 전자칠판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실을 만듭니다. 이 네. 미래형 교실을 AI 팩토리라고 해서 지금 학교마다 하나씩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AI 팩토리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네. 특별히 학생 맞춤형 그 다양한 이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I 스마트 그 호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 가지고 네. 과목별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학습을 해가는 이러한 컨텐츠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소위 그 뭡니까 가장 최첨단의 테크놀로지하고 그 우리 교육하고 이러한 것이 합해지는 그러한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AR과 VR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네.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AI 교육원을 만들고 네. 또 관련해서 선생님들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연수를 하는 네. 연수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래 교육이 잘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광산구를 교육부의 제3기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광산구가 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산은 지금 한참 성장하는 네. 우리 지역 안에 구고요. 네. 인구가 또 뭐 역전이 아마 된 걸로 제가 압니다만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교육 인프라로는 조금 대체하기가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광산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소위 우크라이나 사태 최근 들어온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집중해서 한 7천여 명이 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참 많아요. 네. 모 초등학교 경우는 이제 대략 한 60% 정도가 다문화 가정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 아이들이 더 국제적인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가장 하나의 언어보다는 두 개의 언어를, 하나의 문화보다는 다양한 언어에 익숙한 아이들이 더 글로벌화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오히려 광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불편하다가 아니라 그런 장점을 살리면 더 세계화, 국제화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송정 도서관에 다 같이 이 센터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네. 또 광산과 관련해서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와 고등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거기에도 부족해서 네. 광산을 교육 국제 특구로 만들어서 글로벌 인재로 광산 아이들 좀 길러야겠다. 네. 이제 이러한 생각에서 광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광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광산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만회하는 네. 이러한 그 정책을 통해서 소위 외국의 우수한 인재도 이 유입되어지는 효과까지를 좀 노려보기 위한 네. 그러한 사업이 이 소위 광산 국제 특구 특성화 사업입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 지방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업들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아주 좋은 아프리카 속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혹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못한 네. 영어지만 It 궁금합니다.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간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속담인데요. 지역 소멸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떠한 교육 발전 그런데 인구 절벽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참 우려할 점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지역은 전남과는 조금 다르게 아직까지 지역 소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소멸보다는 더 나은 이 교육을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역에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학교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학교에다 끌어들여서 그걸 활용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자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부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심지어는 주차장까지 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겠다. 네. 대신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적인 가용 자원은 저희에게 주라. 네. 그래서 지역구청과 SOC 사업, 그다음에 학교 복합화 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아까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고등학교, 지역의 기업, 그리고 지역의 대학 여기가 함께 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네. 이거는 바로 이제 특성화고 아이들이 보육, 교육, 취업까지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우리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저희는 이제 전남대학하고 교육협력관을 파견해 가지고 전남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지금 뺏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445억을 전남대에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네. 그 사업을 따왔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대학에 대응 투자를 한 건 처음 일입니다. 그만큼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꿈꾸는 공작소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직업, 체험을
대학에 가서 직접 하는 그래서 진학과 대학 진학 때 오히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이러한 자원들을 저희가 활용을 함으로써 네.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네. 더 많이 발전시킨다. 마을의 가용 자원도 다 뺏어옵니다. 온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네.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최대한 활동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의 활동들은 다 활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교육청이 또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서 광주형 온라인 학교죠. 빛골 온 학교를 오는 9월 또 개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학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또 고교학점제 대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교 학점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이거를 가장 이제 최대한 이렇게 확대해 주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대학에처럼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을 네. 따면 졸업을 하는 네. 그런 제도이고요. 이거는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미 네. 특성화 고등학교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애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설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운영하려면 시설과 교강사라고 하는 인적 그 자원이 필요로 합니다. 네. 지금 있는 교과목보다 전혀 새로운 교과목에 아이들이 관심이 있다. 네. 그 과목을 개설하려면 선생님이 새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이웃 학교하고 연계해서 공동 거점 학교를 운영을 하거나 네. 그것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특수한 교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개설을 못하니까 네. 우리 교육청이 개설해 주겠다. 그래서 전국에 4군데 거점 온라인 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그곳 중에 한 곳이 저희 광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 광주 우리들의 이름이 빛골 온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름을 붙여서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거를 쌍방향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또 때로는 대면 교육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네. 그래서 특수한 교과목도 가능하고요. K-무크라고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주제에 대해서 유명한 교강사들을 초빙해서 네. 강의를 함으로써 그 질을 높여주는 네. 이러한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우리 지역에 그동안 해왔던 연구 준비 학교 네. 예,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고교 학점제를 전국에서 가장 잘 정착시키고 제대로 잘 아마 발전된 그러한 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광산구 이야기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위해서 어떤 정책들 추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송정 그 도서관을 갖다가 이제 송정 다같이 문화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안에 다같이 센터를 만들어서 네.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송정 지역을 아까 광산구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소위 국제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다문화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세계 인재로 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또 본인들이 모국에서 가지고 왔던 모국 문화나 모국 언어나 이러한 그 본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수성도 살려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세계적인 인재로 이렇게 양성되어 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저희는 기존의 소수민족 유입되어지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만 초점을 뒀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장점을 살리고 네. 또 우리 다수의 우리 이 주류 사회의 집단들이 다문화에 오는 소수의 어떻게 보면 주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네.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그 소수의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 적응 교육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전체 집단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다문화 교육도 좀 변천을 해보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교권 보호가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사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네. 또 학교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사의 권리 보장은 그리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권이나 학생 지도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네. 이분들의 법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전문가로서 수업의 전문가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역시 철저히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일부는 뭐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과도하게 성장되어 있고 비대칭적으로 이 교권이 위축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균형과 어떻게 하면 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교권도 보호하면서 학생 인권도 보호되는 이러한 조화로운 사회, 학교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비대칭적으로 교권이 약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교권을 신장하기 위한 그와 관련된 이제 수업 활동에서 교육 활동에서 교사를 위축들게 하거나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와 관련되어지는 범위를 정하는 매뉴얼을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교권이 이제 침해되었다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이제 교사들의 법적 아니면은 그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법률 자문단을 대거 이렇게 꾸려서 법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리 정서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힐링 프로그램, 전문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교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줘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이 교육활동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KC TV 애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광주 교육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응원만큼 더 열심히 해서 광주 교육을 세계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고 발전했을 때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교육은 광주 시민이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광주 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가에 따라 광주 교육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KCTV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년이신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우리 학생과 교사, 우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광주 교육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